자, 초반 분위기는 아스날이 좋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경기 느낌 어떻게 될 건지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느낌이었죠. 우와! 와! 베일 지난번에도 아웃프런트로 크로스 완전 살아있는 각 보여줬거든요. 그렇지 티아니. 가자. 죽여. 아오. 아니 슈팅도 아닌데 크로스로 죽인다 그러면 안 되죠. 크로스도 칼날 같은 크로스. 면도날 크로스. 저런... 때려. 하나 조졌어야 되는데 땡겼나? 땡겼나 본데? 올라갔다. 이거 본인이 주지 않네. 라멜라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나 보네요. 그러니까 제가 햄스트링의 느낌을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릴게요. 형 여기 진짜. 만져줘. 네. 햄스트링 그 뭉치. 이 방송에서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햄스트링을 졸라 많이 걸려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저 햄스트링 때문에 MRI가 찍은 사람이 있거든요. 봐봐, 형 경기도 뭐 얼마 못 뛰었는데 햄스트링 그렇게 많이 올랐다잖아. 그게 어떤 많이 뛰는 거랑 그런 거랑은 또 별개라는 걸 또 어떻게 보여주는 거죠. 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안 돼! 뭐야! 와우! 저 새끼가 또 라보나를 또. 이 라보나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라멜라가. 와, 미쳤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건 무슨 꼴이냐? 손흥민이 부상으로 나가니까 쟤한테 저런 꼴을 다 쳐먹네. 저건 나도 한다니까. 내가 보여줄게. 진짜 나도 해. 공 좀 주세요. 네, 공 없다고요? 네. 하려고 했는데 공이 없네. 그래. 공이요. 공을 왜 가져왔죠? 제가 해드릴게요. 자, 저기 문이 있거든요. 저 문으로 내가 넣으면 되죠, 여기서. 네네네네. 넣으면 되죠. 이렇게. 와! 예! 야, 웨딩으로 볼록한 거 봐. 오, 짜식이 튼튼하구만. 묵직하네. 네, 토트넘과 아스날 경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어요. 일단 햄스트링 부상에 대해서는 이미 주원이 형이 라이브 송출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 저희 방송을 쭉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형도 햄스트링에 자주 시달렸고, 지금도 형이 가끔 자기 허벅지 만지게 해주거든요. 만져보라고. 여기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 허벅지 뒤쪽입니다. 그럼 여기 뭐가 이렇게 근육이 뭉쳐져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회복이 잘 돼서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회복하다 뭉쳐진 것 같아요. 뭔가 근육이. 제가 햄스트링이 딱 걸리고 나서 좀 괜찮다 싶을 때 또 운동하고 또 운동해가지고 찢어지고 해서 거기 손상이 계속 간 거지. 근육이 엉겨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쪽에 약간 주먹만하게 약간 볼록 튀어나 주먹 반만하게 근육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요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자, 그 얘기를 종합하면 무리뉴가 손흥민을 지속적으로 주전 위주로 혹사에 가까운 어떤 플레이 타임을 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 더 관리를 해줬다면 훨씬 더 좋았겠습니다만, 오늘의 햄스트링 부상이 그것 때문에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기엔 햄스트링 부상이 워낙에 불운하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향이 없진 않아요. 네, 분명히 있게. 왜냐하면 피로도가 쌓이면 그렇죠. 어디든 부상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높으니까. 다만 햄스트링 부상은 정말 잘 쉬다 온 선수들도 단박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냥 좀 운이 없었다. 그래서 잘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바랄 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흥민이 혹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햄스트링이 왜 저렇게 운 없는 부상이 또 손흥민에게 왔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행히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약간 괜찮은가 하고 몇 번 더 뛰다가 다시 결국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복귀 시간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잘 좀 빠르게 체크해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즌이었나 지난 시즌이었나 내 햄스트링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좀 일찍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다행하게도 역시 A매치 기간이 겹쳐있기 때문에 좀 푹 휴식하고 잘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라멜라입니다. 그 이후에 라멜라가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스날이 사실 굉장히 잘 풀고 있었던 경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베일의 경기 초반에 아웃프런트 또 빼고는 토트넘의 공격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 말고는 아스날이 지속적으로 주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고 오늘 특히나 맷도어티의 뒷공간이라거나 레기론이 올라왔을 때 뒷공간 혹은 중원에서 자카파티의 장악력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스날의 선발 라인업은 대다수의 아스날 팬들이 원하던 선발 라인업이었어요. 여러 가지 뭐 징계 문제 때문에 가봉맨이 못 나온 거 그거는 그거대로 라카제트가 선발로 나오기를 원하는 어떤 팬들이 많았고 스미스로 웨데고르 그다음에 사카 왼쪽 티어니 오른쪽 세드리까지 정말 아스날 팬들이 원하는 베스트 라인업으로 나왔고 경기도 그렇게 풀려가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이걸 누가 아스날 수비 탓을 할 수 있겠어요. 저런 슈팅을 때려가고 저렇게 들어가는데 맞아. 대단한 언더골. 이거 푸스카스상 유력한 후보입니다. 근데 라멜라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유로파리그에서도 사실 지금의 라보라는 잽도 안 될 만큼의 엄청난 라보나 골을 넣은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찾아드릴게요. 너 이게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라멜라가 그거를 잘해요. 근데 보통 한쪽 발에 특화된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네. 왼발잡이 마라도나도 라보나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발을 쓰는 것보다 타이밍을 뺏고 왼발을 쓰는 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라멜라도 이제 왼발 위주의 플레이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경우가 있는데 와 근데 그거를 이 상황에서 선택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거를 그러니까 잠깐 발만 보면 오른발인 줄 알걸? 그러니까 획 해갖고 진짜 획 됐다 들어. 잘만 보면 오른발 인스텝을 때린 줄 알아. 그게 이제 엄청난 득점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 골대 한 번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쉬웠고 두 번째 세드릭 소아레즈의 또 골대가 한 번 있었어요. 이거 웨데고르의 슈팅도 스미스로가 골대 한 번 맞췄고 세드릭도 골대를 맞추면서 이거 경기 그냥 아스날이 또 전형적으로 내용은 괜찮았으나 결과를 가져가지 못하는 내용 경기가 아닌가 싶었는데 웨데고르의 슈팅이 마지막에 톱이 맞고 굴절이 되면서 동점골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내용 대비 아무런 성과가 없는 전반전으로 가는 듯 했으나 다행하게도 동점골이 나왔고 토트넘은 손흥민의 부상이 이거는 단순히 이번 북런던 더비뿐만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무리뉴 표정이 막 이렇게 하는 게 한번 나왔었잖아요. 본인이 지금 남은 시즌 유로파리그와 여러 가지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 많지. 손흥민이 주축 자원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뭐 한 3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리뉴도 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느낌으로 도어티를 그대로 쓴다면 아스날이 그 부분을 더 공략할 거다. 도어티 너무 공격과 수비에서 그냥 하는 게 없어요가 아니고 너무 못해.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뚫리고 네. 안 그래도 사실 저 부분에 베일이 있기 때문에 베일이 수비 가담을 많이 지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 선수의 몸 상태나 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데 본인 자체도 뚫리는 도어티다? 이러니까 아스날이 공략하는 왼쪽, 그러니까 토트넘의 오른쪽이 지속적으로 핫플이 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반전에 물론 이제 전반전 내용을 봤을 때는 아스날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또 모르죠. 또 한 번 넘어갈 때 실점할지 후반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어티 뭐 하죠? 근데 쟤는 좀 정신을 놓고 경기하는 것 같아. 갖고 싶어. 감사합니다. 최진우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점점 고음이 되네요. 3단의 축인가요? 한 적이 온 거야. 그럼 형도 이거 그 지르텍 깔아놔야 되는데. 네. 이거 알러지가 베일 화가 많이 났어요. 뺀다고요? 지금 잘 쳐다보지 않아. 굉장히 화가 났어요. 라카제트! 와. PK! 이거는 크다. 이런 경기가 나오니까 손흥민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 물론 라멜라가 굉장히 환상적인 득점을 하긴 했지만 공격 작업에 있어서 위력적인 선수가 없으니까. 이거 퇴장이다. 라멜라 아까부터 위험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해. 왜? 윌리안. 지금 경기 흐름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퇴장 나오고 나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네. 윌리안이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이거 진짜야. 무승부입니다. 이거 봐! 진짜! 근데 옵사이드요? 다행이다. 왜 이 근처에서 세트피스를 계속 주냐? 새끼야! 네, 토트넘과 아스날 경기 후반전이 끝났습니다. 아스날이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참 진짜 이 런던 더비 이상하다. 약간 좀 뭔가 좀 지저분한 골대가 3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가 2대1인데 라멜란도 중간에 퇴장을 당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스날이 당연히 압도적인 경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정쩡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는 모습까지. 그러나 어쨌든 승점 3점을 땄다. 토트넘은 최근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부상인 거는 이거는 오늘 경기 패배뿐만이 아니라
당분간 굉장히 중요한 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아스날은 최근의 분위기를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보면 최근 5경기에서 번리전 무승부를 제외하면 지금 나머지 경기들은 승리를 따내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 경기를 좀 체크를 해보면 양상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냥 쭉 이어지는 느낌이었고요. 근데 약간 라멜라가 왜 이렇게 좀 과격한 플레이를 하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중에 그 이전에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다면 이 시소코를 빼고 베일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베일을 빼고 시소코를 집어넣었죠. 무리뉴는 아마도 중원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도어티 쪽에 밀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비적인 보완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베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성을 내면서 나갔죠. 그렇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죠. 나가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베일을 뺐어야 됐었나라는 생각. 최근에 베일이 어쨌든 본인이 어떤 놀라운 슈팅 능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이끌어간 적도 있잖아요. 폼 자체는 굉장히 좋았죠. 그런 한 방을 좀 기대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라멜라가 이상하게 퇴장을 당하면서 네. 왜 어이없는 그런 행동을 해? 그러니까 라멜라는 지속적으로 이 경기에서 후반전 들어서 되게 좀 위태위태한 플레이를 했어요. 태클도 너무 과격하게 들어갔고 경고안을 받은 상태에서 하지 않아도 될 플레이를 티언이 되게 먼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좀 공간을 차지하고 몸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그렇다 치는데 그게 아니라 꽤 멀리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경고를 받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하프타임에 사카를 빼고 페페를 집어넣었고 이 라멜라가 교체된 다음에 곧바로 아르테타가 단행한 이 교체가 윌리안을 집어넣는 거였거든요. 근데 뭐 이거 제가 라이브 중에는 농담삼아 윌리안이 문제다 그랬는데 직접적으로 윌리안이 뭐 진짜 플레이를 애매하게 해서 위협적인 상황이 나온 거는 오늘 경기에서 그렇게 엄청 많진 않았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아스날 팬들은 윌리안을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큽니다. 윌리안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선수랑 공을 다루는 어떤 그 지켜내는 플레이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비적인 마인드도 떨어지고 템포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윌리안을 집어넣는지 솔직히 말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윌리안이 나왔을 때 경기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빠지는 걸 지속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지 않았던 토트넘의 플레이가 오히려 마치 라멜라가 빠지니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나올 정도로 나머지 그 시간대부터 한 15분 정도는 토트넘이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케인의 어떤 슈팅이 골대를 맞는 장면도 있었고 그 이외의 장면에서도 지속적으로 토트넘이 루카스 모우라의 어떤 위협적인 돌파라거나 그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줬던 토트넘인데 결국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스미스로를 빼주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 선수는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선수니까. 근데 스미스로를 빼고 넣을 선수가 지금 보니까 오늘 또 마르티넬리가 서브에 없었네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예, 여하간에 뭐 승리는 했으니까. 예.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그겁니다. 산체스와 라카제트의 충돌. 이거에 대해서 과연 PK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후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좀 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과연 라카제트가 헛발질을 하는 데 있어서 산체스가 영향을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약간의 충돌만 있어도, 약간의 접촉만 있어도 라카제트가 밸런스를 무너지면서 제대로 된 슈팅을 못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럼 그건 무조건 PK죠. 근데 그 장면을 저는 일단은 확인을 못했고. 네. 두 번째는 산체스가 발을 뻗었는데 그게 거칠게 뻗었다기보다는 라카제트의 슈팅의 궤적을 막으려고 뻗었는데 결국 라카제트가 헛발질을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토트넘 입장으로 본다면 라카제트의 발이 산체스의 발을 가격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본다면 산체스가 라카제트가 슈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 볼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라카제트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볼을 재차 가져가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헛발은 했는데 차오 플레이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방해했다. 그거를 이제 산체스가 방해를 했으니까. 방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서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PK를 줄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 헛발을 하고 이후의 장면이긴 했습니다만 좀 위협적으로 라카제트 밸런스를 완전 뭉개면서 좀 뒤늦게 들어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그 이후에는 뭐 별다른 장면은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오늘 경기는 전반전에 아스날이 골대를 2번이나 맞힌 것도 있었고, 이후에 토트넘도 골대를 한번 맞췄습니다만 막판에 라멜라가 빠지고 윌리안이 들어간 그 타이밍부터 15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스날이 경기를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결과는 아스날한테 뭐 크게 이 아스날이 경기 자체를 좀 주도를 해서 했으니까. 다만 토트넘은 오늘 경기 그냥 패배한 거를 떠나서 손흥민의 부상이 너무 크다. 네, 네, 그게 너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스날 근데 오늘 경기 위험했어요. 마지막에 위험했어요. 한 명이 많은 가운데서 불구하고 케인 골대 맞는 거던 네. 프리킥도 있었고, 네, 그 재차 또 슈팅하는 과정에서 어렵사리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긴 했는데 어쨌든 봄런던 더비에서 2대1로 승리하고 이 아르테타 감독이 이제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